정말 화나.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싫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기분이 확 상할 수가 있죠. 또 그 확 상한 마음으로 말을 또 같이 질러버리면 관계가 매우 위험해지고, 서로가 화를 내면서 화를 많이 내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까지 가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순간에도 이 화를 잘 대처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화를 불심리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화는 마치 불처럼 뜨겁고 힘있고 이렇게 확 분출하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서 화를 불심리도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위협적으로 화내는 경우가 있고, 폭발적으로 화내는 경우가 있고, 경고하면서 화내는 게 있고, 협박하면서 화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불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심리도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자, 핵심 신념은 무엇일까요? 조금 이따가 공개하도록 합니다. 화가 난 것에 문제를 삼으면 화가 더 많이 나도록 되어 있죠. 화에 불을 붙이려고 그러면 왜 화냈냐고 이렇게 따지면 상대방은 더 화가 날 겁니다. 그런 위험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화가 나게 한 것을 찾아 대화하면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참 화가 많이 났는가 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화를 많이 내게 된 거지?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상대방의 화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화난 사람의 마음을 안쓰럽게 생각하면 참 화가 많이 났는가 본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정교하게 그 화난, 무엇 때문에 화난 것을 잘 알 수 있다면 화내는 사람도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화를 그냥 당한 사람 입장에서 화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서로 화난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화난 데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난 것에 대해서 그 무엇이 화나게 했는지 그것을 찾아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난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때 간단하면서도 상대방의 화를 저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화나게 해서 미안해, 이런 식의 말입니다. 화내는 사람은 너 때문에 화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안해, 죄송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화내는 사람의 화는 자기가 선택한 거고 자기가 낸 거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화난 마음을, 그것도 상대방이 나 때문에 화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존중해서 화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존중받는 느낌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많이 낸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또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한번 화를 냈다 이렇게 되면 그 정상적인 이성이 망가진 겁니다. 그럴 때는 정상적인 인식과 판단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해도 화난 이유가 자기가 아니고 상대방이라고, 정말 화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떤 면에서는 위험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화나게 해서 미안해, 이런 말이 화난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난 사람의 핵심 신념은 무엇일까요? 더는 참을 수 없다. 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은 내가 화나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미안해서 미안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화난 심정을 이해해주고 화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화나게 해서 미안해,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모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화난 사람의 핵심 신념은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잘 해주지 않으면 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가 더 많이 나게 되겠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 활활 타오르는 기름에 물을 끼얹는다. 이것이 화난 사람에게 하는 비유가 아닐까요? 정말 화나는 사람에게 정말 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공방 반응이 되겠죠. 화를 내면 또 방하고 불로 화로 이렇게 공격 방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공공반응은 공격 아니면 방어, 그것도 안 되면 굴복이 되겠습니다. 정말 화나 이렇게 했을 때 B는 A에게 많은 일로 화를 내고 있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더 화가 나겠죠. 받아치는 형식으로 화를 내고 그래, 상대방의 상처를 입히겠죠. 미쳤나 이렇게 하면은 관계는 점점 깨지는 게 아니라 금방이라도 깨질 수가 있죠. 화나는 사람에게 반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인간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고는 화낸 사람에게 같이 맞받아치고 반격하고 상처 입히면 이것은 관계를 신속히 깰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격 당하는 사람 심정은 어떨 거냐? 그만한 일로 화를 내고 있어? 때 상대방의 심정은 뭐냐라는 거죠. 화가 더 나네? 그래서 한마디 걸칩니다. 기가 막혀.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심정은 어떨까요? 약을 올리고 있네? 이렇게 해서 말은 안 하네요. 미쳤나?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심정은 어떨까요? 폭발하고 싶네. 그런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참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관계는 나빠지고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회피 반응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그만한 일로도 화가 나나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화내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아예 무시해서 쳐다보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하는 거죠. 이렇게 화를 피하는 방어 반응을 하게 되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회피 당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 거냐라는 거죠. 그만한 일로도 화가 나나 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심정은 A의 심정이죠. 약 올리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겠죠. 화내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심정은 화나지 않게 생겼어? 이런 마음이 들면 또 한마디 더 걸치게 되죠. 어떻게 화내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아예 무시해서 쳐다보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심정은 어떨까요? 무시하네? 날 좀 봐. 이렇게 하면 보겠어요? 예. 화냈을 때 반격 반응이나 회피 반응은 이거는 관계가 이제 막보기로 했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반응은 정말 안 하는 것이 좋겠죠. 회피 반응도 하게 되면 점점 서먹해지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굴복 반응은 어떻게 하나 보도록 합시다. 못 본 척 하고 그냥 꾹 참습니다. 기가 죽어서 그냥 수그리고 있습니다. 겁에 질려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굴복 반응을 하게 되면 관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굴복자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정말 싫지요? 아무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굴복자의 심정이 이렇기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화나 하는 것은 하나의 인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상황에 공망의 인식과 수준의 인식은 다릅니다.
공방이가 정말 화나할 때 수존이는 어떻게 하는가 보도록 합시다. 수존이는 이렇게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이 놀라지. 그래서 소리를 안 지르는 겁니다. 화를 내고 나면 다음에 얼굴 보기 힘들지.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정말 화나 이런 표현은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건강하게 표현한다. 자, 화를 건강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참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뭐 감정을 크게 실지 않고 화나게 된 그 원인을, 이유를 설명해 준 식으로 하면서, 그럼에도 화가 나겠죠. 그러면서 화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화를 건강하게 표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가 말을 할 때 이러이러한 면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내가 화가 많이 나네, 이런 식으로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존이는 화난 상황에서도 관계를 연결하고 친밀하고 신뢰롭게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수존이는 수존 반응을 합니다. 동반응, 은반응, 황금반응을 하겠습니다. 자, 동반응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정말 화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해 줍니다. 마음이 상했구나. 또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을 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또 상대방의 견해를 생각해서 화내지 않을 수 없게 됐군. 이렇게 반응해 줌으로써 관계는 연결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받는 심정은 어떨 것인가? 이런 심정이 들겠죠. 이해받아 조금은 도움이 되네. 알아주니 그나마 견딜만하다. 이해받아 조금은 위로가 된다. 이런 심정이 들기 때문에 관계는 연결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심정 반응은 어떻게 하는가 보도록 합시다. 정말 화나 했을 때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려서 반응해 준 것이죠. 속이 터질 지경이구나. 기분이 많이 상했구나. 참기 힘들었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려서 반응해 줌으로써 관계는 점점 친밀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심정 반응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 거냐라는 거죠. 내 심정을 알아주니 조금은 진정이 돼. 이런 마음이 들겠죠. 내 기분을 헤아려주니 조금은 도움이 되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다. 내 심정을 이해받은 느낌이라 조금은 위로가 되네. 그래서 화난 사람에게 반응은 심정 반응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매우 지혜롭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심정 반응을 하게 되면 관계가 점점 친밀해집니다. 황금 반응을 해줄 수 있으면 매우 좋겠죠. 자, 이건 또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습니다. 나로 인해 화나게 해서 미안해 해준다든가, 화 안 나게 애쓸게 이렇게 해준다든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상대방의 그 원함, 욕구, 바람에 맞추어서 반응하는 것이 황금 반응입니다. 황금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관계를 좋게 발전, 성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황금 반응을 하게 되면 관계가 점점 신뢰로워지겠습니다. 황금 반응을 했을 때 그 황금 반응을 받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진심이겠지? 고맙긴 하나 지켜봐야지? 아니, 아직 마음이 다 안 풀렸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진짜면 내가 진정했다. 그러니까 화난 사람은 너무 화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한꺼번에 다 마음이 가라앉고 진정되고 풀리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거를 감안해서 심정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원한 반응을 하게 되면 관계는 신뢰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지르며 정말 화나! 이렇게 했을 때 동반응은 마음이 상했구나. 은반응은 속이 터질 지경이구나. 황금반응은 나로 인해 화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관계를 하면 상대방이 화난 순간에도 적어도 관계를 깨지지 않게 또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헤아리고 상대방이 오늘까지 헤아려주는 이런 황금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대화 반응 검사를 하지 않는 분은 대화 반응 검사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